이번 영상에서는 다음의 예고 영상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려 하는데요. 거의 스포나 다름없는 떡밥들이 숨겨져 있어서 제대로 해부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시작부터 허주송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준서가 죽은 지금 그 레몬뽕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뭔 준서가 닥터였다는 걸 대놓고 스포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잠시 준서가 닥터가 된 상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레몬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아봐야겠죠. 유리멘탈이던 원종수는 종종 약에 손을 대왔고 급기야 자기 제약회사의 연구원인 이명국을 이용해 레몬뽕이라는 아주 강력한 약을 만들어냅니다. 이명국은 영륜냉동에서 레몬뽕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를 원종수에게 배달해줬던 게 바로 박준서였습니다. 준서가 운반책이 된 이유는 원종수가 가장 믿었던 친구 중 하나였고 희귀병에 걸린 딸이라는 완벽한 인질이 있어서였던 것 같네요. 원종수가 딸의 입원비며 치료비를 지원해줬을 테니 준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원종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야심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박태진이 레몬뽕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큰돈을 벌어 인생 역전을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야비하고 치밀한 박태진은 준서를 닥터로 앞세워 레몬뽕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왜 준서가 박태진의 말을 따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다음의 예고 영상의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현대학병원 박은영이라는 연구원이 준서에게 보낸 편지. 정확한 내용은 확실치 않지만 신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면 희귀병 걸린 딸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희귀병 치료제라는 신약은 가짜였던 게 아닐까 하네요. 즉 박태진이 준서를 올가매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죠. 박은영이란 연구원은 준서 딸이 죽고 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편지를 준서에게 보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의 예고 영상을 통해 레몬뽕 사업에 관여되었던 준서의 상황을 꽤나 자세히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갑자기 등장 빈도가 늘어난 정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진과 은밀한 통화를 이어가는 정상이. 박태진은 자신에게 연락해온 정상이에게 크게 화를 내는데요. 현재 원종수에게 레몬뽕을 전해주고 있는 건 정상이입니다. 이명국과 준서가 세상에 없는 지금 레몬뽕 입수 루트를 알고 있는 건 박태진 뿐이어야 합니다. 물론 원종수와 오치현도 알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레몬뽕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을 벌일 이유는 1도 없죠. 아무튼 지금 현재 원종수에게 레몬뽕을 전해주고 있는 건 박태진이 아니라 정상혜입니다. 이 말은 즉 지금의 닥터가 정상이라는 말이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명국이 죽은 뒤 레몬뽕 제조를 맡게 된 것이 정상혜인 듯합니다. 준서가 죽던 날 뜬금없이 왜 공사장에 정상희가 불려온 건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준서가 정상희를 목격자로 초대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상혜 또한 레몬뽕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기에 공사장에 초대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과연 그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날 밤, 준서는 모두를 불러 자신이 하고 있는 레몬뽕 사업을 밝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원종수가 레몬뽕 사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박태진은 원종수에게 비밀로 한 채 그에게만 가야 할 레몬뽕을 커다란 사업으로 확대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준서는 레몬뽕 사업을 끝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종수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준서의 생각을 태진이 알게 되었고 또 준서는 자신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허주송을 찾아 이런저런 뒷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벌써부터 이번 주말이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